안녕하세요. 차이티입니다. 여러분 중국어 공부 잘하고 계신가요? HSK 공부하시는 분들도 많으시죠. 제가 얼마 전에 HSK 3급 인강을 막 마무리를 지었는데 사실 제가 HSK 3급 강의를 찍은 게 이번이 처음도 아니고 또 이런 생각, 지금부터 여러분들하고 나눌 이런 생각을 한 것도 처음은 아니었는데 이번에 유난히 그 생각이 강하게 들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하고 의견을 나누듯이 그냥 이야기하듯이 한번 이야기를 해볼까 하는데요. 공부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HSK 3급 공부법에 대한 이야기이기도 하면서 중국어 초중급자의 중국어 공부법에 대한 이야기이기도 할 것 같아요. 물론 이제 이 공부법이라는 게 이제 누가 말한 게 옳다, 그르다라고 판단할 수 있는 영역은 아니잖아요. 이거는 어디까지나 개인의 취향, 성향에 대한 그런 선택에 대한 문제인 것 같은데 아무래도 제 영상을 좋아해 주신 분들은 저와 취향, 성향 이런 것들이 비슷할 테니까 결이 어느 정도는 그래서 이런 이야기를 나눠보는 것도 좀 의미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일단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좀 제가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은 HSK라는 시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넓게는 어학 시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제 간혹 가다 보면은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나는 시험 공부를 하지 않을 거야. 나는 회화 공부를 할 거야. 시험은 시험이고 회화는 회화야. 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여러분도 혹시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시험 어학과 회화 어학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 어학은 하나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 언어로 듣고 말하고 읽고 쓰고를 하기 위해서 필요한 영역들은 딱 정해져 있어요. 그걸 가지고 내가 내 실력을 만들고 실력을 키워 나가는 거죠. 이 상태에서 이거를 내가 할 줄 아는 그런 상태에서 이 실력을 테스트하기 위해서 문제를 줬을 때 풀면 그게 시험이 되는 거고 이 실력을 가지고 말을 하면 그게 말이 되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갖추지 않은 상태에서 나는 시험을 공부할 거야. 회화를 공부할 거야. 이게 조금 약간 접근이 조금 비효율적인 건 아닐까 그런 생각을 제가 한번 해봤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있잖아요. 나는 교과서에서 나오는 거는 안 배울 거야. 나는 시험에 나오는 거는 안 배울 거야. 나는 진짜 현지에서 중국인들이 쓰는 중국어, 정말 말하기 위한 중국어를 배울 거야. 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많아요. 그죠? 여러분들도 아마 그런 생각하고 계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너무 이렇게 딱딱한 그런 말들을 배워서 그걸 가지고 실전에서 얼마나 사용할 수 있을까에 대한 부분은 동의를 하는 쪽이에요. 그런데 그것과는 별개로 이런 질문을 제가 좀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정말 맛있다라는 말을 배우지 않고 모르는 상태에서 존맛탱이라는 말을 배운다? 여러분은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말 맛있다, 매우 맛있다, 굉장히 맛있다 이런 기본적인 표현들 있죠. 이거를 배우지 않은 상태에서 존맛탱구리 이 표현도 너무 오래됐나요? 그렇다면 알려주세요. 어쨌든 지금 제가 현재 생각해낼 수 있는 가장 요즘 말입니다, 여러분. 네, 이 말을 딱 먼저 배운다? 이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생각을 해보다 보시면은 나는 교과서에 나오는 내용들 안 배울 거야. 나는 시험 공부에 관련된 어학은 안 배울 거야. 난 무조건 회화, 현지식 중국어만 배울 거야. 이거에 대해서도 여러분들이 생각이 조금은 달라지시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저는 들고, 문법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문법이라는 거는 여러분을 힘들고 정말 지치게 하기 위해서 있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한 언어를 사용해서 말을 하고 글을 쓰고 듣고 하려면은 단어를 외우고 패턴을 외우고 표현들을 외운 다음에 그거를 조합해서 문장으로 만들어내야 되고 나중엔 글로 엮어내야 되는 거잖아요. 그때 무작위로 나열만 할 수는 없어요. 그죠? 순서에 맞춰서 여러분들이 문장을 만들어줘야 되는데 그거를 여러분들이 무작정 모든 경우의 수를 다 외울 수 없기 때문에 규칙을 만들어준 게 문법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기본적인 순서, 물론 문법이 모든 거를 다 포괄을 할 수는 없어요, 여러분. 수학이 아닙니다. 완벽하지 않아요. 처음부터 끝까지 완전하게 준비되어 있지도 않습니다. 하지만 기본적인 거라는 게 있잖아요. 그거를 공부해서 이 기본적인 흐름을 알고 있는, 기본적인 순서를 알고 있는 상태에서 나중에 내가 실력이 어느 정도 올라가서 그 다음에 내가 순서를 바꾸든 뭔가를 빼든 그런 변형을 하는 것과 이걸 아예 모르는 상태에서
변형된 것만을 먼저 보고 아 이렇게 말하는구나. 이때는 또 이렇게 말해? 그럼 정말 경우의 수가 정말 몇백 몇천 가지가 될 거 아니에요. 그거를 그대로 막 받아들이면서 외우느냐. 이건 좀 다른 문제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어떠한 수준의 어떠한 분위기의 외국어를 구사하고 싶은 건지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면은 조금 더 여러분들이 고민을 더 하게 되시지 않을까. 너무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고 고민을 좀 하게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네, 그리고 제가 또 여러분들하고 나누고 싶었던 이야기가 뭐냐면은 바로 문장 공부예요. 여러분 요즘 많은 분들이 드라마나 영화나 책 속에 있는 좋은 한 문장으로 공부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네, 저도 이 방법이 굉장히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고 저도 이렇게 공부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이 공부 방법이 누구에게나 쉽고 효율적인 방법인가? 라고 한다면 그거는 조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게 정말 좋은 방법이지만 초중급자 학습자분들에게 쉬운 방법은 아니거든요. 제 생각에는. 그러니까 만약에 여러분들이 중상급, 중고급 학습자예요. 그래서 내가 원하는 말을 어느 정도는 중국어로 다 만들어낼 수 있고 그래서 내가 이 한 문장을 공부해서 배운 단어나 표현이나 패턴이나 아니면 이 문장 자체를 내가 하는 말에 그대로 바로바로 적용해서 쓸 수 있는 상태의 사람이다. 그런 상태의 학습자다라고 한다면은 이건 너무너무나 좋은 방법이죠. 여러분들이 다양한 단어들, 패턴들, 표현들, 좋은 문장들을 쌓아가는 거니까. 쌓아가는 용도로 공부하고 있다라고 한다면은 너무 좋은 방법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만약에 내가 이런 실력을 갖추지 못한 상태, 초중급자다. 나는 문장력을 길러야 되고 종합적인 실력을 키워 나가야 되는 그런 상태다라고 한다면은 이 문장이 너무 짧아요. 그러니까 이 문장 안에서 문맥이라는 거를 보는 연습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최소 한 단락 정도는 돼야 아주 짧은 문맥이라도 파악할 수가 있게 되는데 이 문장에는 이제 그게 다 담길 수가 없이 짧다라는 거죠. 이게 정말 여러분 문장력을 기르고 전반적인 이제 종합적인 실력을 키워 나가려면은 문맥이 들어있는 글을 공부하는 게 정말 효과적이에요. 한 편의 글을 정말 여러분들이 100개, 1000개의 문장을 외우는 것보다 여러분 기승전결이 잘 담겨있는 좋은 한 문장을 정말 물고 뜯고 씹고 맛보고 즐기고 마음껏 이거를 정말 깊게 공부를 하는 게 정말 훨씬 도움이 됩니다. 물론 이렇게 공부한 것과 이 문장을 열심히 외운 것과 단어량, 패턴량, 표현량, 량은 적을 수 있어요. 하지만 그 양과 실력이 비례하는 건 아니거든요, 여러분. 실력이 있으면 나중에 그거는 얼마든지 쌓아가지고 내가 적용해서 쓰면 돼요. 근데 내가 단어랑 표현력은 정말 많이 가지고 있는데 이거를 적재적소에 내뱉거나 문장으로 잘 만들어낼 수 없거나 하다면은 이건 무용지물이 되는 거잖아요. 이런 부분을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이거는 저의 생각인 거지 무조건 이렇게 공부하면 이렇게 되고 저렇게 공부하면 저렇게 된다. 이거는 아닙니다, 여러분. 네, 이거는 참고를 해주셔야 돼요. 그리고 이 글 공부를 가장 체계적으로 잘 할 수 있는 과정 중에 하나가 바로 HSK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HSK라는 거는 중국 교육부에서 인정한 시험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급수가 나뉘어져 있잖아요. 이 급수가 뭐예요? 중국어가 모국어가 아닌 사람이 중국어로 이 정도 수준까지 말할 수 있으면 이 급수, 이 정도 수준까지 말할 수 있으면 이 급수, 이 정도 수준까지 말할 수 있으면 이 급수라고 정해놓은 거잖아요. 그러면 이 급수별, 정확하게는 이 수준별로 여러분들이 꼭 알고 있어야 되는 단어가 심지어 지정이 되어 있어요. 얼마나 체계적이에요, 여러분.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 수준, 내가 중국어로 이 수준까지 말하려면 알아야 되는 단어, 알아야 되는 패턴, 표현, 문법 이런 것들을 다 담아서 여러분들에게 듣기, 독해, 쓰기로 테스트를 하는 시험이 HSK인 거예요. HSK로 그렇게 체계적인 공부를 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이 정도 되면 거의 HSK 홍보대사 같은데 저는 정말 그렇게 생각을 해요. 전 토익도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아무튼 간에 HSK 얘기로 돌아와서 그럼 이제 HSK 공부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까요? HSK 여러분 듣기 공부 따로, 독해 공부 따로, 쓰기 공부 따로 이렇게 따로로 보시나요 혹시? 물론 각 유형별로 여러분들이 접근하는 방식이라든지 아니면은 이 부분에서 보다 더 필요한 지식이라든지 내용이라든지 그런 것들은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그거는 다음 문제고 이 듣기, 독해, 쓰기가 여러분 제가 아까 말했던 지정된 단어, 패턴,
표현, 문법 이런 것들이 담긴 그 글을 가지고 여러분 똑같은 글을 가지고 이번에는 이걸 듣기로 내고 이번에는 이걸 독해로 내고 이번에는 이걸 쓰기로 내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각각 다른 것들이 나오는 게 아니라 같은 문장에서 이번에는 이게 듣기가 됐다가 독해가 됐다가 쓰기가 됐다가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HSK 공부란 뭐냐. 내가 문장을 만들 수 있고 그게 들어가 있는 글을 잘 읽어내서 이해할 수 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이게 공부 끝이에요. 이걸 내가 할 수 있게 되면 이거를 들려주든 보여주든 다 할 수 있게 되는 거잖아요. 들을 수 있는지 볼 수 있는지 쓸 수 있는지 다각도로 테스트를 하는 것 뿐입니다. 공부 내용이 달라지는 게 아니었습니다. 이게 뭔가 그냥 하고 싶었던 이야기들 다양하게 여러분들하고 얘기해봐야지 하면서 그냥 카메라를 켰더니 정말 말이 정돈이 된 건지 모르겠어요. 일단 편집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웬만하면은 그냥 올릴 생각입니다. 여러분들도 그냥 원래 우리 평소에 대화할 때 막 정돈 해갖고 이야기하지 않잖아요, 여러분. 그냥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저와 대화하는 그런 시간이었다고 생각해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정말 조금이라도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었기를 바라고 한 번쯤 더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영상 봐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영상 좋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도 잊지 말고 한 번씩 눌러주세요. 안녕.